42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닥터의 경고. 네, 오늘도 이 경고장 들고 찾아와 주신 무엇이든 주치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중석 교수님, 김윤정 교수님, 홍지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를 대신해서 경고장 받아주실 두 분입니다. 이윤정 아나운서, 개그맨 서태훈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에게 해당이 되고요. 한 해 진료 건수만 무려 1,500만 건이 넘습니다. 네.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다라고 불릴 정도로 구강 건강이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치태와 치석이 지속적으로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 질환은 암, 당뇨병, 치매와 같은 전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워 평소의 예방이 중요하다고요. 과거에 잇몸 관리를 잘했더라면은 이 잇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안 할 텐데. 100세 건강 지키는 치아와 잇몸 지키는 관리법부터 잇몸병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잇몸병입니다. 6월 9일, 6살 때 영구치가 난다 그래가지고 구강보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군요. 6살 때 영구치 난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잇몸병 그리고 구강위생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연간 진료 건수가 무려 1,5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이게 감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진료 건수라고 해요. 도대체 잇몸병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교수님? 예, 보통 잇몸병이라고 하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에 빨갛게 붓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에 있는 조직이 많은데요. 잇몸 말고도 뼈도 있고 인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씹고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주변에 화면을 보시면 치아 주변에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세균에 의해서 번식이 일어나고 그 내부에 있는 염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 이제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치은염 자체는 사실 치유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안쪽으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 뼈 이런 것들이 다 염증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엔 치아를 결국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잇몸병 그리고 옛날에는 풍치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치주질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 관련 정보 전할 때 네. 조용히 나도 모르게 막 악화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잇몸병도 굉장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육안으로 문제가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 우선 잇몸이 붓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한 잇몸이라고 한다면 밝은 선홍색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크색 빛이 보이죠? 이런 선홍색 빛이 보이는 상태에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빨갛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붓는 것들이 일어나면 치은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점점 더 깊어져서 염증이 더 안쪽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조직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치아가 이상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치아가 엄청 흔들리게 돼서 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잇몸병은 진행이 상당히 되더라도 특별한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은 잇몸 건강 어떠신가요? 저는 잇몸병 같은 거는 없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치아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어허. 어떤가요?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오, 보기에도 이쁘다. 건강해 보이세요.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물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잇몸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저 때문에 좀 이렇게 활짝 감아놓고 있네요. 예, 잇몸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자칭 무물의 잇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도 양치를 하면은 이게 치아에서 나는 건지 이게 뭐 잇몸에서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피가 이렇게 조금 거품을 뱉을 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닦을 때 좀 피가 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피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설마 잇몸병의 초기 증상인가요, 교수님? 네,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이것은 잇몸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분홍색, 선홍색을 띠고 단단하게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 잇몸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거나 부어오른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또 양치할 때 이렇게 피가 나면 치주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잇몸이 이렇게 뿌리 쪽으로 내려앉으면서 치아가 길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실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나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하방에 있는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고 파괴되면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들뜨는 느낌도 생기게 되죠. 이렇게 돼서 결국 빠지게 되면 사실상 복잡한 뼈이식과 같은 재건술식을 동반하지 않는 한 임플란트 같은 식립도 어려워지고요. 틀니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잇몸병으로 치아를 잃게 되면 잇몸도 없어지고 또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어머, 그 말 틀린 말이었네요. 그러네요. 우리 그거 믿으면 안 될 말이었어. 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못 사는 이수. 살아. 아, 예. 근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머, 나 잇몸 부어. 음식도 잘 껴. 여기 두 분처럼 양치할 때 좀 피도 잘 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잇몸병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유병률 같은 경우 40에서 50대에 급격히 증가하고 60에서 7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저희 치주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높은 편입니다.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전신 질환을 동반하시기도 하는데 이 중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의 경우에는 치주 질환의 감염, 치유에 영향을 주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20에서 30대의 젊으신 분들도 심한 잇몸병으로 내원을 하시는데 정기 구강 검진 없이 방치하셔서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흡연을 하시는 경우 특히 치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